자, 명제 단원 설명하겠습니다. 자, 명제의 정의 알고 있나요?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 해요. 자, 조건과 진리집합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x는 2의 배수이다. 어때?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어? 이 상태에서 몰라. 그런데 x가 집합 1, 2, 3, 4의 원소이다 라 하면요, x의 값을 이제 제한적으로 넣을 수가 있잖아. 1을 넣어주면은 거짓, 2 넣어주면은 참. 어때? 참 거짓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 조건이 딸린 명제를 조건 명제라는데요, 간단히 조건이라 해요. 해서 이 주어진 집합에서요, 참이 되는 원소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우리는 단순하게 바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의 문장만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걸려 있을 때 어떤 값에 대해서는 참이고 어떤 값에 대해서는 거짓이다. 참의 원소들만 모아놓은 거를 진리집합이라 한다고요. 세 번째로 부정이란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 하고, 물결 표시가 not을 의미해요. not P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두 개의 조건에 의하여 P 또는 Q의 부정, P 또는 Q 이 세 개를 모두 반대로 표현해주면 돼. P의 부정은 not P,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야 얘들아. 그 다음에 Q의 부정은 not Q예요. 그래서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가 되는 거예요. 또는과 그리고의 의미 알고 있어요?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얘는 합이고 얘는 교야. 또는은 뭐야? A에 속하지 않으면 P에 속하면 돼. 그러니까 A 또는 B 어느 한쪽 이상에만 속하면 되는 거니까 둘 중 뭐 둘을 모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P 또는 Q 어느 것 둘 중 어느 하나 이상만 어느 하나 이상에 만족시키면 되고요. 그리고는 둘 다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 알아봅시다. 자, 방금 내가 말한 문장 x는 2의 배수이다. 이건 명제가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근데 이런 형태의 문장 두 개를 연결시켜 보려고 해. 자, x가 2의 배수이다. x가 4의 배수이다. 이 두 문장을요,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연결시켰어요. 그때 이면 앞에 있는 부분을 뭐라 한다? 가정이라 하고 뭐뭐이다의 부분을 결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명제 P이면 Q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가정을 만족할 때 결론까지 참이 되네. 그때 이 명제는 참이다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만족하는데 결론은 성립하지 않네. 그때는 거짓이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문장 봅시다.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나요? 네. 될까요? 네? 아니요. x가 6이면 어때? 6은 2의 배수이다. 만족하지? 하지만 그 6이 4의 배수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러면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을 판단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간단하냐?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해봅시다. 2, 4, 6, 점점점. 그 다음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요, 4, 8, 12, 점점점. 그래서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안 속하죠? 그러면 거짓이야. 그래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속해야 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모든이나 어떤 표현. 모든은요, 주어진 수 전체에 대해 성립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어떤은 수가 100만 개 있는데 그 100만 개 중에서 한 개라도 성립하면 돼. 즉 하나 이상 의미하는 거야. 모든은 말 그대로 all이야, all.
그래서 이건 예를 든 거네요. 전체 집합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례 집합을 P라 할 때 P가 전체랑 같다면은 얘는 모든 수에 대해 참여된다는 뜻이구나. 그다음 P가 공이 아니래. 뭔 말이야? P 안에 원소가 적어도 최소 하나 있다는 얘기거든. 그때는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라는 명제가 참여된다는 뜻이에요. 모든가 어떤 의미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세 학생이 있어요.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의 부정은 뭘까요? 자, 3명의 학생이 있는데 셋 다 남학생이래. 그럼 A 남자고 B도 남자고 C도 남자란 뜻이지? 자, 이거의 부정은 방금 앞에서 설명했었거든. 전부 다 반대로 표현해주면 돼. 자, A 남자다. 반대가 뭐야? A는 여자이다. 이거의 부정은 또는 이라 했어. B 남자이다의 부정은 B 여자이다. 또는 C 여자이다. 또는 의미는 뭐였어? 이걸 꼭 세 개 만족해야 한다 했어? 그건 아니지. 셋 중 최소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했거든? 그러면 A 혼자만 여자일 수도 있고, 뭐 A, B 둘이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셋 다 여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의 부정은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다가 될까요? 그건 아니죠. 셋 중 한 명 이상만 여자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이상만 만족하면 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 했니? 어떤으로 표현한다 했잖아.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과 어떤의 부정을 표현할 때 모든 애의 반대는 어떤으로 써야 한다는 거. 그 다음 남자의 부정은 여자니까요. 이렇게 바꿔 써주면 돼요.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부정이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다가 아니에요. 이제 3번 보세요. 조건 P의 부정 나 P를 바르게 나타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보자. P가 A라는 실수 값이 마이너스 2초가 3 미만의 이걸 뜻해. 그럼 이거의 부정 A가 마이보다 크다의 부정은 A는 마이너스 2 이하. 그 다음에 A가 3보다 작다의 부정은 A가 3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등식을요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2고 A가 3보다 작다. 사실은 이 명제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거든. 둘 다 만족하니까 합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로 연결됐으니까요. 여기는 또는 쓰는 거 맞죠? 다음 니은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같다의 부정은 뭐겠니 얘들아? 어? 절대값 A는 절대값 B이다. 의 속뜻은 뭐야? A는 B이거나 뭐 말이요? A는 마비다. 맞나요? 맞죠? 졸지마. 디귿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의 속뜻은 뭐야? 둘 다 뭐가 돼야 돼? 여기 이거로 연결해야 돼. 그럼 이 부정은 뭐야?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는 0이 아니다. 그럼 얘들아 또는이니까 굳이 둘 다 만족해야 돼? 그건 아니야. A 0이고 B 0 아닐 수 있고 A 0 아니고 B 0일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럼 이때는 A, B 곱이 얼마 나와? 0이 나와. 0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디귿의 이거의 속뜻은 뭐냐면 A는 0이 아니고 둘 다 0이 아니에요. 곱해서 0이 아니에요. 정답은 이거인데 위에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또는인데 이거로 표현했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어요. 다음에 5번 해도 되죠? 다음 중 참인 명제인 것만을 고르라 했습니다. 기억, 임의의 무리수 A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무리수 B가 존재한다. 맞나요? 임의의 무리수니까
모든 의미에 모든 수 중에서 이제 어떤 수를 넣어도요 b는 무리수가 되냐라는 뜻이거든. 여러분 임의의 무리수 a가 만약에 루트 2라면 그때 b 얼마예요? 근데 여기서 무리수 b라 했잖아. a가 루트 2면 b는 굳이 무리수를 필요 없는데 유리수도 되는데, 그러니까 b는 유리수여도 되니까 틀렸어요. 니은 임의의 무리수 a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무리수가 존재한다. 존재하죠. 둘이 무슨 관계면 돼요? 역수관계 만족하면 곱해서 1 되지? 둘 다 무리수니까 성립합니다. 자, 디귿 임의의 유리수 a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무리수가 존재한다. a가 만약에 0이면요 b 얼마예요? 여기 봐. a 0이면 b 얼마냐고. 또는 근데 무리수라 했지? 그래서 틀렸어. 얼른 발레 적어놔. 다음으로 역과 대우 설명할게. 아까 명제 P면 Q이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키면, 두 개의 조건을 하나로 연결시키면 명제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명제를 가정이라 했고 뒤 명제는 결론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정과 결론을 바꾼 형태를 역이라 해요. 결론이면 가정이다. 대우는 위치 바꾸고 부정까지 씌운 거야. 나 Q이면 나 P다. 그게 뭐야? 결론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거짓이 중요해요.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 됩니다. 왜 그럴까? 명제가 참이면 자, 가정의 진리집합 P가 결론의 진리집합 Q에 속하는 뜻이거든. 벤다이어그램 그러면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보다 어떠다 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하는구나. 같은 맥락, 같은 뜻이죠? Q의 여집합은 나 P의 진리집합이고, 나 Q의 진리집합이고, P의 여집합은 나 P의 진리집합이거든? 너희가 동치란 뜻이야.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되지만 역은 그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돼요. 명제랑 그 대우만 참 거짓이 일치해요. 6번 보세요. 다음 명제 얘들아 이렇게 부정형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거든. 이때는 대우를 구해줘. 자, 대우는 어떻게 된다? x가 a이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다. 아, 여기 a 넣어서 0 되게 하는 a값 찾으면 되는구나. 두리째법으로 구해볼까요? 뭘로 될까요, 여러분? 1로 되네요. 한 번 더 뭘로 될까요? y? 그래서 x-1,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 2차식에서는 실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수인 값은 2라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둘의 합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셨어요? 여기는 또 질문이 없었고요. 다음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어때? 가정과 결론 P면 Q이다 해서 이게 참이면은 두 줄로 표현하거든? 원래는 이렇게 한 줄이었는데 P면 Q이다가 참일 땐 두 줄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 이때 P를 들어가는 쪽이 여기에 속하기에 충분하다 해서 충분 조건이라 하고 포함하는 쪽이 필요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한테 속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알고 있으세요? 자, x-1의 절대값이 1이다. 이걸 만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니까 얘를 포함할 수 있어야 돼. 충분 조건은 아니래. 이걸 만족할 때 이거는 속하지 않는데. 이걸 골라보래요. 자, 해봅시다. 여러분, x-1의 절대값이 1이래. x값이 뭐일 때 될까? 0하고 2일 때 되겠죠? 기억의 해는 2, 니은의 해는 0과 2, 디귿은 x는 2분의 5보다 작다. 그래서 0과 2의 해를 포함할 수 있는 집합 누구야?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하고 디귿도 되지. 근데 니은의 해가 0과 2니까 너희 둘이 서로 어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잖아. 그러면은 아까 충분 조건 안 된다 했는데 이걸 만족하지 않게 돼. 그래서 니은 안 돼요. 기억도 안 돼요. 만족하는 건 디귿만 돼요. (11번) 보세요. 자, P는 X는 6의 양의 악수이래요. 그럼 집합 P는 1, 2, 3, 6을 원소로 갖고 집합 Q는 자, 이들 포함 관계는요. 나는 항상 오른쪽으로 향하게 화살표를 그리라 하거든. P는 R 일기한 충분 조건이래. 아, 그럼 P가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P가 가정 쪽에, R은 결론 쪽에. Q는 R 이야기한 필요 조건이래. 화살표 이렇게 쓰고 Q가 필요 조건이니까 더 큰 집합이란 얘기야. Q, R. 그러면 결론이 뭐야, 얘들아? 여기 봐. P가 P면 R이다고, R이면은 Q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집합 R은요, 누구를 꼭 포함해야 돼? P의 약수, P, 즉 6의 약수를 꼭 포함하고요. 그러면서 누구의 약수? 24의 약수에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N은 뭐다? 6의 배수이면서 24의 약수가 돼야 돼. 어떤 수가 될까요? 가장 작은 수로는 하고 12하고 24가 돼. 이것도 정리해 볼래? 다음 증명 파트 알아볼게요. 자, 명제의 증명에서는 먼저 정의와 정리의 개념을 정확히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정의는 뜻을 말해. 뜻의자야, 한자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거든. 그 뜻이 전달된 거니까요. 우리가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예를 들어 정삼각형의 뜻은 뭐예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이게 세 변이 같다면 정삼각형을 우리가 그 증명해서 보여줘야 할 성질은 아니거든? 그 자체의 뜻을 말하는 건 정의고, 정리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명제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참이라고 증명된 명제야. 그러면 방금 내가 정삼각형의 정의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 했잖아. 이건 정의야.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같다. 이건 정리야. 눈 떠, 얘들아. 그러면 정의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정리는 증명해줘야 돼요. 이게 증명에서 얻어진 명제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아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이등변 삼각형은요, 두 밑과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같다 했잖아. 그러면 정삼각형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이등변이네. 두 밑과 크기 같겠네. 이쪽도 이등변이잖아. 이쪽에서도 두 밑과 크기 같겠네. 그래서 세 각의 크기가 같다 나온 거야. 그래서 이미 참임이 증명된 명제를 정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명제를 증명을 할 건데요. 크게 증명법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자, 증명이라 하면요. 우선 가정이 성립한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나 정리를 활용해서 결론을 끌어내면 되거든. 이 일련의 과정을 증명이라고 해. 근데 가정이 좀 애매모호해. 그때는 대우, 나 Q이면 나 P다. 역시 참이라 했기 때문에 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 하고요. 즉,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요, 반드시 가정과 결론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규律법은 도라루키인가?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 얘는 가정 결론 안 나타나 있어. 그래서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수학적 사실의 모순임을 보여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뭔 소리냐면 내 마음대로 결론을 틀어. 결론을 틀어보니까 가정도 틀어졌잖아. 이래서 증명하는 방법을 규律법이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연수 A에 대하여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눈 떠. A제곱 플러스 3A가 3의 배수이면 A도 3의 배수이다. 어때요? 가정과 결론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얘들아, 이건 쉽지. A가 3의 배수이면 2A는 뭐니? 아따, 3 넣으니까 3의 배수를 할 수 있니 없니? 할 수 있지. 이런 거 증명이 쉽지. 근데 여기는 복잡한 식이 먼저 나왔고 그걸 가지고 이 간단한 하나의 상수값이요 3의 배수인지 보이라 했거든요. 이런 게 힘들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자고? 뭘 구하자고? 대우를 구하자고. 같이 적어볼까요?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거 제대로 했어 너희? 적어. A제곱 플러스 3의 2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A가 3의 배수면요. 이렇게 3K 어떤 상수 K에 3을 곱한 걸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3의 배수가 아니라 했어. 얘들아,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가 뭐니? 0 또는 1 또는 2. 자,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 나머지가 1인 수는 3K 플러스 1꼴.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수는 3K 플러스 2라 쓰지 않고요.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쓸게. 이런 수들은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 뭡니까? 근데 얘들은 3의 배수가 되기 위해 얼마씩 부족하니? 그러니까 그걸 3K 빼기 1을 쓴 거라고. 나머지가 2인 수는 3K 마이너스 1꼴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표현했다면 A제곱 플러스 3의 2는 3K 뿔마 1꼴을 제곱한 거 더하기 3K 뿔마 1 정리해주면 9K 제곱 뿔마 6K 플러스 1 9K 뿔마 3 너희들은 전부 다 3으로 묶어지네. 하지만 1은 안 묶어지죠? 어때? 1가 없었다면 여긴 3의 배수야. 근데 뒤에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이 식은 무조건 3의 배수가 아니죠?
a가 3의 배수 아니니까 a제곱 더하기 3a도 3의 배수가 아니구나. 끝. 이렇게 결론 내주세요. 대우가 참이다. 맞다. 돌아가면서 나 졸고 난리도 아니네. 13번. 다음은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n이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소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n은 소수이다를 증명한 거래요. n이 소수가 아니라고 가정했어요. 결론을 부정했어요. n은 lm을 만족하는 1보다 큰 자연수 l과 m이 존재한다. L과 M이 각각 소수 PQ로 나눠 떨어진다 하면은 L은 당연히 PQ의 곱으로 나눠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PQ는 N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 L과 M은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거든. 여기서 P랑 Q가 모두 루트 N보다 크니까 PQ의 곱은요 N보다 크게 되거든요. 왜 크다 한 거냐면은 여기 명제 보이지? n이 n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소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n은 소수라 했잖아. 작거나 같은 거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크다 생각한 거야. 큰 수로, 루트 n보다 큰 수로 나눠 떨어져야 하니까 P랑 Q가 모두 루트 n보다 크다 한 거야. 그럼 PQ는 n 이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PQ가 뭐보다 커? n보다 커버렸잖아. 그 위아래 식이 어때? 다르지? 모순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결론이 뭐다? P는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Q도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몇 번이 답이야? 그래서 1번. 뭔 말인지 이해돼요? 결론을 부정했고요. 가정은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놈은 부정하고 얘는 그대로 쓰니까 모순된 결과 나왔죠? 그래서 이 명제는 내 마음대로 틀면 안 돼요. 이 명제 자체가 참이란 얘기예요. 그럼 14, 15분만 하면 되거든. 이제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하죠? 줄 좀 쳐놔. 절대부등식. x값에 얼마를 넣던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며.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a가 b보다 크다면은 빼서 양수라는 의미고요. 그다음 모든 실수는 a제곱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세 번째, 제곱에 하면 0이라는 의미는 실수라 했으니까 둘 다 0이 돼야 하고, a 절대값의 제곱과 a제곱은 같아요. 곱도 이렇게 분리해 쓸 수 있고요. a, b가 모두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면 제곱도 역시 커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참미나 눌떠. 그다음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이거 기억하니? a 절대값과 b 절대값의 합은요, 둘이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것보다 항상 크거 같아요.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a가 예를 들어 3이고 b가 2라 해봐. a 절대값 얘들은 각각 양수가 됐는데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어때? 그만큼 값이 작아졌거든? 그래서 이쪽이 항상 크거 같아요. 그 다음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여기 체크 좀 해주세요. 반드시 둘 다 양수일 때 쓸 수 있어요. 산술평균, 일반적인 평균 의미합니다.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한 값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체크. 등호는 산술기하를 사용한 두 개의
두 값이 같을 때 성립한다. 그 다음에 3번 써놔. 이거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차수가 다른 두 식의 적용. 여기 XY 관에서 몇 차야? 또 그만 줘라야. 몇 차요? 2차. 여긴 몇 차요? 2차. 이렇게 다를 때 쓰는 거라고. 네? 1차예요? 아, 제곱하기 전에. 알았어요? 네. 자, 실수 조건이 있으면 뭘 떠올리자고요? 완전 제곱식을 떠올리세요. 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라 했으니까. 자, 센스를 발휘해봐.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자, 이렇게 5개의 항이 있는데 나는 이걸 보고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b 제곱의 합으로 나눠서 써볼게. 그럼 왼쪽 가로 뭘 의미하니?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오른쪽 가로는 이게 돼요, 여러분? 두 개 제곱의 합이 음수일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거 안 돼요. 누구만 돼요? 0. 0만 돼요. 근데 제곱에서 두 식을 제곱해서 0이 나오려면 둘 다 뭐가 돼야 돼? 0. 결론 A는 마 2고 B는 마 6이 된다. 제곱의 합이 0 되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A가 3B냐? 그럼 B 얼마냐? 마 3분의 2. 자, 이제 15번 여기 체크해놔. 양수 조건 보여? 이게 보여야 산술계 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 두 개씩 곱해져 있지? 이럴 때는 이 둘을 전개해야 돼. 1 플러스 b분의 9a a분의 b 플러스 9. 여러분 여기 보세요. 1하고 9는 더할 수 있잖아요. 누가 문제요? 너희 둘이 수수값 구할 때 너희들이 문제요. 무슨 관계? a분의 b, b분의 a. 뒤집어져 있지 분자 분모가? 그러면 산술계를 써야겠다 라고 바로 판단하자고. 이 루트 너희 둘의 합은요, 너희 둘의 곱의 루트를 씌운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사라지고 얼마 남아요? 9. 6. 더하기 10에서 16. 얘가 K야. 두 번째로 그때 AB 맞지? AB가 구하라 했거든? 여러분 언제 등호가 성립해요? 두 식이 같을 때. 9A 제곱은 B제곱이다. 둘 다 양수니까 B는 3A다. 근데 10 더하기 전에 아까 이 값이 6이었거든? 그때의 AB 값 구해봅시다. 보고 있나요, 여러분? 자, 너희 둘의 합이 6인데 아까 둘이 같다 했잖아.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그냥 나오지 않냐? 아, 알파분의 베타라고 했구나. 양변 AA 나눠주면은 A분의 B는 3이 됩니다. 그래서 K는 16, 알파분의 베타는 3. 더해서 19가 돼요. 마지막 16번은 뭐 쓰란 얘기예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쓰란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왼쪽 두 개의 가로는 2차식, 오른쪽은 1차식 전체 제곱 써주면 되거든요.
b제곱 a제곱 d제곱 c제곱 보이시죠? 여기는 b분의 a와 d분의 c. 공식이 뭐냐면 밑끼리 곱했거든. ax 그 다음에 이쪽도 곱해서 by. 밑 너희들끼리 곱해서 b분의 a 나와야 하거든. 근데 여기 이미 밑이 b분의 a잖아. 여기는 1의 제곱이 와줘야 돼. 그 다음 d분의 c의 제곱 d분의 c 그대로 나와있네. 얘도 1의 제곱 와줘야 돼. 그래서 k는 얼마다? 이란 얘기예요.